안녕하세요. 행동심리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디펙초프라의 부모 수업, 일요일에 아이들과 함께 할 만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무한한 가능성에 이르는 지름길임을 기억하자.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 모든 가능성의 문은 닫혀버린다. 아이들에게 뻔하고 익숙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 안에 숨어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도록 가르치는 게 중요한 이유이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부모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갖추고 선입견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성공은 통찰력, 분별력, 열린 마음에 달려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도 이런 태도다. 그러기 위해 다음의 질문을 자주 던져보는 게 도움이 된다. 이걸 다른 방식으로 볼 수는 없을까? 모든 일은 언제나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를 예를 들어보겠다. 얼마 전에 내 친구는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서자마자 초대한 분에게서 밥 투정을 하는 막내딸이 있으니 양해를 구한다는 부탁의 말을 들었다. 막내딸이 통 먹지를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있어요. 6살인데 밥을 먹지 않겠다고 떼를 써요. 친구가 식탁에 앉자 역시나 그 막내딸은 나 이거 싫어. 이거 너무 이상하게 생겼어. 라며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이미 몸에 배어 일상이 되어버린 딸의 행동에 부모는 하는 수 없다는 듯이 체념해버린 눈치였다. 부모의 심정도 이해는 가지만 사실 그런 식으로 마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낡고 관습적인 패턴에 갇히고 만다. 친구는 한 가지 꾀를 냈다. 갑자기 뭔가 생각이 났다는 듯이 막내딸 몸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네 음식이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먹어도 되지? 그는 나이프로 막내딸의 접시 가운데 선을 그었다. 좋아, 됐어. 이제부터 선 이쪽은 내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넌 여기에 손대면 안 돼. 알겠지? 친구는 장난기 많은 목소리로 말했다. 갑자기 막내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아이에게 식사 시간은 언제나 부모와 실랑이를 벌이는 힘겨운 자리였는데 친구가 놀이로 바꿔버린 것이다. 친구는 일부러 다른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말했다. 우리 공주님이 내 음식을 안 먹기로 했죠? 그렇죠? 절대로 안 먹을 거예요. 맞죠? 그러자 막내딸은 친구 쪽 음식을 허겁지겁 남김없이 다 먹어버렸다. 그 놀이에 참여하고 싶은 유혹이 너무 컸던 것이다. 아이의 부모를 포함해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던 낡은 사고의 틀을 부수고 새로운 시도를 한 좋은 사례이다. 우리는 흔히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을 바꿔볼 생각은 하지 않은 채 스스로 자기 인생의 한계를 짓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늘 무한한 가능성과 마주하면서도 놓치는 이유이다. 특정 조건에만 반응하도록 스스로를 설정해 놓은 탓에 현재의 상황을 새로운 눈으로 관찰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은 툭하면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게 싫어.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 나도 이미 다 알거든. 그건 틀렸어. 그건 나빠. 그건 따분해. 더 이상은 어쩔 수 없어. 일요일은 이런 말에 붙들리기 좋은 날이다.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 상황은 늘 생긴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으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가능성이 다가오는 것을 차단하고 만다. 그러니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순간이 왔음을 눈치채거든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보자. 아이에게도 자기 자신에게서든 다른 누군가에게서든 새로운 자질을 찾아보라고 가르치자. 그리고 아이가 상상력을 펼칠 수 있도록 질문하자. 마음껏 상상하고 마음껏 경험하게 하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자.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아이의 성공적인 인생을 크게 기여하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아이의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 크게 기여한 것이다. 성공이란 남들이 지나쳐버린 기회와 가능성을 포착한다는 뜻이니 말이다. 아이들이 성장하여 추상적 개념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판단하지 않는 요령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판단하지 않기는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행동 방식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지며 단정하지 않는 태도를 말한다. 그것은 받아들임, 비폭력, 생명에 대한 연민이라는 성숙한 태도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다. 영적인 지혜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을 대할 때 쉽게 판단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인 판단에 사로잡혀 부정적인 감정을 주위 사람들에게 투사한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적인 반응을 실제와 혼돈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화나게 하거나 우울하게 하거나 두려움을 느끼게 하면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그 사람의 탓으로 돌린다. 하지만 영적 지혜의 차원에서 보자면 순수 잠재력의 법칙은 우리에게 삶이란 열린 가능성 그 자체이기 때문에 무엇에 대해서든 쉽게 단정짓거나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말한다. 모든 가능성이 우리 내면에 깃들여 있기 때문이다. 우리 본성 안에 어떤 것도 외부의 누군가가 창조하거나 파괴할 수 없다. 따라서 당신을 화나게 하거나 두렵게 만드는 바로 그 사람이 당신에게 저지른 것과 똑같은 일을 누군가에게 한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이 일요일의 공부거리다. 일요일에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바라보고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고 그 누구도 좋다거나 나쁘다고 규정짓지 않는 시간을 별도로 갖자. 판단하지 않기의 의미를 어린아이에게 전달하기란 쉽지 않다. 동생이 잘못했다고 하지 마. 와 같은 단순한 말도 아이에게는 혼란을 줄 수 있다. 아이는 그런 말을 부모가 흔히 하는 질책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사실 하지 마. 그만해. 아니야. 라는 말을 사용할 때마다 당신은 판단을 내리는 셈이다. 차라리 다른 아이의 좋은 점이나 사랑스러운 면을 찾아보는 것을 그날의 과제로 정하고 저녁 시간에 그 이야기를 나눠보라. 단, 이러한 활동에 간단한 개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법 나이가 찬 아이들이라면 자신의 기분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엄마가 나를 열받게 하셨잖아요. 이것과 지금은 화가 나서 마음이 몹시 불편하니 이따가 얘기하면 좋겠어요. 의 차이를 배우게 하라는 뜻이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자기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 성숙하게 책임을 지는 것은 평생이 걸리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 아이들뿐 아니라 사실 어른들도 이게 쉽지 않은 감정에 대한 처리,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것을 거르고 정화하는 작업은 정말 평생에 걸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뿜는 감정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 하지만 아이에게 포용력과 인내심을 가르친다면 사람들은 누구나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자기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는 믿음을 가르친다면 첫 번째, 순수, 잠재력의 법칙은 충분히 전달한 것이다. 네, 일요일에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법칙은 순수, 잠재력의 법칙인데요. 디펙 초프라는 일요일은 순수 잠재력의 날, 그 언어로는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단다. Everything is possible no matter what 이라는 영어로 원문을 썼는데 정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날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그 팁을 함께 나눠주셨는데요. 그 중에 세 번째 팁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실행하기 위한 걸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두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직장을 쉬고 또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좀 많이 보낼 수가 있고 또 저희 연구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부모님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디펙 초프라가 잘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일요일에 아이들과 함께할 활동, 침묵 명상하기, 자연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 음미하기, 익숙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 발견하기다. 1. 침묵 명상하기. 먼저 가족 구성원 가운데 어른들이 오전과 오후에 각각 15분에서 20분간 조용히 명상을 하자. 그러면 아이들은 어른이 명상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무언의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다. 만약 아이가 17살 이상이라면 매일 몇 분 동안이라도 혼자서 조용히 침묵 속에 머무르는 게 좋다고 가르치기 시작하자. 하지만 17살이 채 되지 않았다면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에너지를 억지로 눌러 명상을 시키려고 하지는 말자. 내면의 침묵은 신경계가 성숙하기 전에는 피어날 수 없는 섬세한 경험이다. 대략 12살 이하의 아이에게는 부모가 직접 본보기가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명상을 매일 해야 한다고 강요하기보다는 부모가 아이와 함께 앉아서 이왕이면 당신이 명상하고 있는 동안에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숨을 쉬어보라고 가르치자. 아이에게 호흡이 부드럽게 들고 나는 것을 느껴보라고 하자. 자녀가 나이가 제법 들었다면 부드럽고 환하게 밝은 빛이 코를 통해 들고 난다고 상상해 보라고 시각적인 이미지를 제시할 수도 있다. 아이가 침묵 명상의 즐거움을 터득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복돋아 주자. 물론 아이에게 일방적으로 시키기보다는 부모가 명상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이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처음에는 5분 정도로만 해도 충분하다. 아이가 10살이나 12살 무렵이 되면 15분까지 차츰 시간을 늘려보자. 아이를 불러 앉혀서 함께 명상을 할 때 아이가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더라도 초조해하지는 말자. 아이가 계속해서 명상에 집중을 못하고 산만하게 굴면 부모가 명상하는 동안 그냥 밖에 나가 놀게 하자.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 부모가 명상을 즐긴다는 것 자체가 본보기가 되어
아이도 자연스럽게 명상을 즐길 날이 올 것이다. 그렇다면 부모는 명상을 어떻게 해야 할까? 위에서 설명한 호흡 명상이나 소리에 집중하는 소리 명상을 권한다. 명상에 가르치는 지혜를 얻는 데 있다. 지혜 없는 명상은 가치가 반감된다. 그러니 아이에게 명상의 이점을 잘 설명해서 아이가 명상을 할 수 있도록 복돋아 주자. 내면의 침묵은 마음을 맑게 한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 세계를 소중히 여기게 해준다. 또 우리가 어려움이나 시련을 만났을 때 외부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서 평화와 영감의 근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행동심리연구소에서는 명상놀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과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아이들은 놀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명상 또한 하나의 놀이로서 접근을 하는 게 저희가 현장에서는 좀 효과를 많이 보아서 또 어머님들께는 엄마랑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가질 거야. 함께 명상놀이를 해보도록 할 거야. 라는 말로 같이 좀 권해보고요. 좀 따뜻한 음악이나 이런 자연의 소리와 같은 음악을 함께 들으면서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앉아서 그냥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편안하게 하는 것들을 좀 권유를 해보면 불과 한 5살 친구들도 곧잘 따라하는 모습을 좀 보인다고 하거든요. 또 혹은 따라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엄마가 명상하는 시간 자체는 좀 조용히 할 것을 아이한테 부탁을 하고 만약에 지루하거나 다른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 그냥 문 바깥으로 나가서 놀이를 하도록 하고 대신에 좀 조용히 해줘 라고 얘기를 해서 엄마나 아버지 혹은 양육자 자신이 이 호흡하는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환경적으로 스며들게끔 저희가 먼저 모델링을 해주는 게 중요하죠. 부모님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에너지가 좀 많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그 심리연구소에서는 실제로 그 명상심리를 좀 권유를 해드리기도 하고 또 함께 실습을 통해서 어머님이나 아이들이 내면을 좀 바라볼 수 있는 힘을 복돋아 줄 수 있도록 지금 트레이닝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2. 자연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 음미하기. 자연은 영혼의 숨결이다. 자연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여기에 존재한다 라는 영혼의 경이로움 그 자체다. 당신이 야외로 나가 자연에서 시간을 보낼 때 가령 공원을 산책하거나 숲속 오솔길을 거닐거나 해변이나 산을 감상할 때 그저 작은 꽃 한 송이에서도 무한한 창조력을 음미할 수 있다. 내가 즐겨 얘기하는 격언 가운데 우리는 신이 주는 선물을 그저 자기 그릇만큼만 받아들인다 라는 말이 있다. 선곡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전적으로 사실이다. 당신은 자신의 시야가 허락하는 곳까지만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자연은 당신이 가진 인식의 지평을 넓히기에 더없이 완벽한 장소다. 아이는 자연의 경이로움이 주는 소리 없는 격려와 용기를 즐긴다. 부모는 자연이 얼마나 우리의 답답한 가슴을 탁 트이게 하는지 또 얼마나 자유로운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지를 짚어주면서 아이의 체험을 도와줄 수 있다. 드넓은 창공이나 비바람 따위에도 끄떡없는 우뚝 솟아있는 산을 바라보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기분이 자연스럽게 샘솟는다. 자연의 물질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는 사람들은 자연의 광대한 크기에 비해 인간이 하찮다고 여기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광활한 자연계는 오히려 우리가 무한한 세계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어머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이 광활한 자연을 보면서 자신이 작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내면의 세계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주만큼 광활하게 느껴주시고요. 오히려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 그죠? 문제점이라든가 특히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은 이러한 광활한 자연에 비하면 얼마나 작은지 그 부분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정말 작은 이 근심과 걱정에 매여 있었구나. 우주를 보면은 그런 영감을 저희가 받게 되죠. 그래서 관점을 그렇게 좀 바꿔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최근에는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부모님들이 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캠프라든가 이런 바깥 활동들이 좀 많이 제한되어 있는 것들이 사실인데요. 오히려 캠핑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자연 속에서 정말 캠핑장 안에서 하룻밤을 자는 공간, 그 공간 안에서 자연을 깊이 숨쉬고 느끼면서 아이들과 함께 밥도 끓여 드시고 굉장히 자연 체험을 하시는 부모님들을 최근에 많이 만나 뵙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들이 바로 그 부분인 거죠.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함께 꽃을 보고, 이제 요즘 같으면은 그쵸, 자연의 사계절이 있으니까요.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의 그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산에 들어가면은 작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폭포는 아니지만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물이 흐르는 소리를 좀 귀 기울여 들여다 본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함께 저는 같이 이렇게 아이들과 녹음을 좀 뜨기도 해요. 자연의 소리. 아이들도 그 자연의 소리를 좀 자기가 떴던 자연의 소리를 가지고 와서 집에서 그 소리를 좀 들으면서 함께 이거 그날 그때 우리가 캠핑에서 떴던 소리지? 같이 한번 요거 가지고 우리 소리 명상놀이 한번 해볼까? 하면서 그 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함께 호흡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1번과 2번이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아이들은 아직은 어른들보다도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자연 속에 뛰어노는 것만으로도 정말 좋죠. 그래서 꼭 한번 저희가 좀 부모님께 한번 자연 속에서의 그 경험을 좀 권유를 드리고요. 저희가 숲에서의 그 명상놀이를 해서 올 초에도 함께 숲속에서 이렇게 작은 도서관들과 함께 연합으로 해서 농업치유를 하시는 분들과 함께 가족끼리 특히 아버지와 함께 숲속에서 집을 짓는 활동을 좀 했었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요. 자연 속에 있는 그대로의 나뭇가지와 그 다음에 덩굴 이런 것들로 함께 천막의 그런 형태, 인디언 천막 같은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저희가 아이들과 함께 정원, 예쁜 꽃들을 그 앞에다가 심어보는
그래서 아이들과 정원 꾸미기도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죠. 이렇게 실제로 삽도 파보고 심어보고 물도 주고 해서 이런 그 숲속에서의 집짓기, 명상놀이, 그 다음에 그런 그 농업치유와 함께 결합해서 해보니까는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 어머님들은 또 이렇게 심리상담을 따로 이런 심리교육을 좀 받으면서 어머님들은 좀 실내에서 휴식을 취하시고 에너지가 많은 우리 아버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집을 함께 지어보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거랑 관련된 좀 사진이나 이런 활동들이 저희 블로그에 있어서 한번 보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가 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링크도 유튜브 아래쪽에 좀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우리가 그 시간이 많은 만큼 아이들과 함께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활동들을 좀 한번 해보고 온 가족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에 좀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낮에는 이런 활동을 하고 저녁 때는 온 가족이 모여서 좀 이런 활동들이 좀 어땠는지 같이 한번 나눠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거 자체가 우리 가족만의 어떤 독특한 가족 문화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제가 실제로 해봤을 때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서 이런 일요일을 우리 아이들과 순수 잠재력의 날로 한번 꾸며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저희 구독 좀 해주시고요. 또 알람 설정 해서 제가 꾸준히 지금 주에 한 편씩 올리고 있는데 또 도움이 되셨다고 답신을 또 주시면 또 힘을 내서 컨텐츠를 올릴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